안녕하세요. 터킹레인입니다. 오늘은 회사 소개 영상이 아니라 스펙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요즘 스펙 회사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고 지금 투자하고 계신 회사들 중에 스펙들도 있고 스펙을 통해 상장할 회사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스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주십시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펙이란 스펙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 현재 투자하고 있는 스펙 회사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스펙이란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로 Blank Check Company라고 불리기도 하고 Shell Company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즘 스타트업들이 상장을 할 때 보통 IPO 절차를 따르지 않고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IPO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이 상장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언더라이터를 찾아야 합니다. 언더라이터는 대부분 투자은행들로 IPO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서류 작업을 합니다. 기업 공개를 하려면 많은 양의 서류를 SEC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는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약자로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더라이터를 정한 후에 해야 할 일은 미국 전역의 기관 투자자들과 투자자들을 만나서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로드쇼라고 하고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로드쇼가 끝나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이 완료가 되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회사의 주식이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므로 IPO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IPO 과정은 시간적으로 12개월 이상 소요되고 언더라이터 비용, SEC 파일링 비용, 변호사 비용 등등을 다 합치면 IPO 규모의 10%에서 15%가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100 million IPO라고 하면 $10 million가 비용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스펙으로 상장하는 스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펙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나 개인이 쉘 컴퍼니를 만들고 이 회사를 상장을 시킵니다. 스펙 컴퍼니, 쉘 컴퍼니, 블랭크 체크 컴퍼니 모두 다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도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스펙 회사를 만드는 회사나 개인을 스펙 스폰서라고 합니다. 스펙 스폰서들은 IPO의 언더라이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펙 상장의 모든 과정을 매니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펙 회사를 상장시키는 과정은 IPO와 동일합니다. 스펙 회사는 실제로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를 상장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허가 기준이나 조건 등의 차이일 뿐이지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상장이 됩니다. 상장 절차가 시작이 되면 스펙 스폰서들은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스펙 회사들의 S1 파일링을 보게 되면 PIPE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PIPE은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의 약자로 회사의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얼마 전 워렌 버핏이 스노우플레이크의 주식을 상장 전에 할인된 가격으로 사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는데 PIPE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펙 스폰서는 PIPE를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고 그 대가로 파입 투자자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금이 모이고 IPO 절차가 끝나면 스펙 회사는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일반 투자자들도 스펙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부터 스펙 스폰서들은 합병 대상 회사를 서치를 하게 됩니다. 스펙 회사는 보통 3년 안에 합병할 회사를 찾아서 합병을 해야지 스폰서들의 의무가 끝납니다. 합병할 회사를 찾지 못하거나 해서 정해진 유효기간이 지나면 스펙 회사는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주고 상장 폐지의 수순을 받게 됩니다. 스펙 회사의 투자금들은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이 되어 합병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있다가 합병이 성사되면 합병된 회사의 투자금으로 입금이 되고 합병이 불발되면 투자자들께 다시 환불됩니다. 환불이 될 때 원금 플러스 이자 마이너스 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100% 원금이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펙을 설명할 때 원금이 보전되는 주식 투자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금이 100% 보전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빌 에크먼의 스펙 회사인 PSTH가 20불에 상장을 했습니다. 제가 상장가 20불에 10주를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합병할 회사를 못 찾아서 해체가 된다고 하면 원금인 20불 곱하기 10주 해서 토를 200불에서 3년치 이자를 더하고 3년치 관리 비용을 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상장가 20불이 아니라 25불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상장가와 매수가의 차액인 5불 곱하기 10주 토를 50불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리스크가 줄어드는 장점은 있습니다. 상장가가 스펙 주식의 바닥일 때는 스펙이 아직 합병을 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당연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스펙이 합병을 완료해서 티커 심볼이 바뀌고 나면 시장 상황과 회사 상황에 따라서 상장가보다도 주식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 전지차 기업 니콜라를 상장시킨 스펙 회사 벡터 IQ의 상장가는 10불이었는데 이미 합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니콜라의 주식은 상황에 따라서 10불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스펙 회사의 목표는 성장 가능성이 좋은 스타트업을 찾아서 합병을 하고 스타트업을 상장시키는 겁니다. 스타트업이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에 필요한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고 상장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보통 상장 절차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많은 숫자의 투자 회사들을 만나야 하는데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할 때는 3, 4개월이면 합병부터 상장까지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합병이 스펙 회사와 합병 대상 회사들의 주주 간의 주총을 통해서 허가가 나면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스타트업은 상장 회사가 됩니다. 또 여러 명의 투자 회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회사, 즉 스펙 스폰서하고만 딜을 하면 합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한테는 시간상 절차상 간편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이 풍부할 때 스펙을 통한 스타트업의 상장이 많아진 이유가 돈 구하기가 쉽고 절차가 간단해서 빠르게 진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들한테 스펙을 통한 상장이 단점인 이유는 회사의 주식을 스펙 스폰서한테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펀딩의 규모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스펙 스폰서가 합병 후 새로 생기는 회사의 지분의 20% 정도를 가져갑니다. 스펙 스폰서들이 스펙을 세울 때 지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이렇게 큰 보상을 주는 겁니다. 스펙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보면 유닛과 워런트와 같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유닛과 워런트가 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런트란 주식의 옵션과 같이 주식을 일정 가격에 일정한 기한 내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살 수 있는 권리를 콜 워런트, 팔 수 있는 권리를 풋 워런트라고 하는데 스펙 회사들의 워런트는 콜 워런트이므로 주식 한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닛이란 보통 주 한 주랑 워런트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주식입니다. 유닛에 포함된 워런트는 대부분 분수 형태로 2분의 1 혹은 3분의 1의 워런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펙들이 워런트를 발행하는 이유는 스펙에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 스펙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보상이 커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스펙들이 발행한 유닛들은 보통 스펙 상장 후 1개월이 지나면 보통 주와 워런트로 스플릿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닛에 포함된 워런트 비율에 따라서 워런트와 보통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통주 한 주와 2분의 1 워런트를 포함한 유닛을 2주 매수했다고 하면 이 스펙 유닛이 스플릿할 때 2주의 보통주와 한 주의 워런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한 주의 워런트는 한 주의 보통주를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주가에 따라서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찬스가 올라가는 겁니다. 워런트는 내림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주의 유닛을 산 경우는 워런트를 못 받게 됩니다. 유닛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워런트 비율을 확인하시고 비율에 따라서 배수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다음은 스펙 투자 시 주의할 점 살펴보겠습니다. 스펙은 스펙 스폰서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산업 섹터에 회사를 합병할 것인가 또 합병 대상 회사에 대해 리서치하고 사업 모델과 경영진에 대해서 조사하는 모든 과정이 스펙 스폰서가 모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경험이 많은 스펙 스폰서들의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벡터 IQ가 니콜라의 상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상장한 후 2, 3개월 안에 니콜라의 경영진과 기술력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벡터 IQ의 리서치가 정말 제대로 된 것이었나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펙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스펙 스폰서를 잘 리서치 해봐야 합니다. 또 합병 후 주식의 변동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워런트들의 행사 시점이나 내부자들의 주식 락업 기간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런 점은 꼭 스펙 회사들만의 리스크는 아니지만 보통 주식을 투자할 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생소한 워런트가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매도 물량이 풀릴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리스크는 스펙 회사들이 합병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부분 수익을 내기에는 최소한 2, 3년이 걸리는 성장성 위주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합병 후 주식 변동성과 장기 투자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하는 기업의 사업 모델이나 기술에 대해서도 리서치를 많이 해야지 스펙 회사들의 판단만 믿고 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니콜라를 처음 분석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왜 니콜라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니콜라의 투자가 엄청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올린 후에 저한테 댓글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쪽에 링크를 걸어두고 디스크립션에도 남겨두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스펙 회사를 소개를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 SHLL, PSTH, SNPR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HLL, 토르스는 재생 천연가스 전기차 회사 하일리온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9월 28일에 주주회의에서 합병의 찬반에 대해 투표를 합니다. 스펙 회사의 라이프 사이클로 따지면 거의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PSTH나 SNPR은 아직 합병 대상을 정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스펙들입니다. PSTH는 빌 에크만이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만든 스펙이고 SNPR은 앞서 말한 토르스의 두 번째 스펙입니다. 둘 다 이제 막 상장을 했고 합병 대상을 물색하는 단계여서 초기 단계의 스펙 회사들입니다. 초기 단계의 스펙에 투자하는 이유는 일단 합병 발표를 언제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스펙이 합병을 발표하면 주가가 오르는데 그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9월 달에 들어서 미국 증시가 불안하고 하락 장세를 보일 때 헤징하는 방법으로 손실이 제한되어 있는 초기 스펙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보유하면서 급락장을 기다리는 것도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급락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스펙 회사에 투자하면서 시장 흐름의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투자 전략이고 계획이니 참고만 하십시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